자, 오늘부터 9단원 연립방정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립 1차 방정식인데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의 방정식이 차수, 최고차항이 이제 1차일 때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문자 2개씩 2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두 개의 미지수 중 한 개를 소거한다. 이 소거하는 게 문자를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문자짜리 식을 만들어서 미지수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것을 둘 중에 어느 한 식에 대입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한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소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계수를 맞춰서 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자를 다른 한 문자에 대입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것을 각각 가감법, 대입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예를 통해서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요 연립방정식을 가감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가감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계수를 어느 하나를 맞춰서 x나 y 중에 어느 하나의 계수를 맞춰서 뺀다는 얘기인데 이 y 같은 경우는 여기다 5하고 3의 최소공배수가 15이기 때문에 이 식의 양변에다가 3 곱하고 이 식의 양변에다 5를 곱해야 15로 통일할 수가 있죠. 그런데 x 같은 경우는 위의 식은 그냥 두고 밑에 것만 2배를 하면은 2로 똑같이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하겠네요. x를 소거합시다. 자, 밑에 식에다가 2배를 하면 이건 2x 마이너스 6y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역에 있는 식하고 요 니은에다가 2배한 요 식하고 두 식을 변변 뺍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죠.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되냐, x가 지워지잖아요. 마이너스 5y에서 마이너스 6y를 빼면 플러스 y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건 7이 되죠. 그래서 y 값이 그냥 나와버려요. y 값이 그냥 나오면 이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는데 뭐 결과는 같습니다. 밑에 식에다 대입해볼까? 3, 7에 21이니까 x 마이너스 21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서 x 값이 21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21 빼기 2니까 19가 되겠죠. 그래서 x, y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요것이 지금 바로 가감법을 써서 1차 연립방정식을 푼 겁니다. 문자 2개짜리. 대입법이라는 것은 뭐냐?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역시 두 번째 식을 먼저 건드려 볼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x를 y에 관해 쓰면 3y-2가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식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은 2배 x에서 x 대신에 3y-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 이것이 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6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y는 3 이렇게 되니까 y는 7이 되겠다. 같은 결과가 나오죠. y가 7 나오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x가 얼마야? 3, 7에 21 빼기니까 19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법을 쓰거나 대입법을 쓰거나 결과는 같지만 문제에 따라서 어느 게 더 편한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정 불능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자, 셈 보충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연립방정식의 부정과 불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1번 방정식의 경우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두 번째 식과 빼면 이제 x가 소거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식에 2배 한 것 자체가 두 번째 식과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여기는 x, y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다 0, 0 돼버리니까 이 등식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y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x, y가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우리가 그걸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정이라는 건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정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방정식을 어떤 상수배를 해서 다른 방정식이 될 때 그때 이렇게 이제 부정의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이제 뭐 디귿의 식을 2배를 해서 니은하고 더해가지고 x를 소거해 봤더니 이번에는 x, y가 다 이렇게 계수가 0으로 변하는데 상수항도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수항이 남아있죠. 그게 이제 1번과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x, y에 뭐가 들어가도 이 동네는 다 0, 0 돼서 좌변이 0이 되기 때문에 5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x, y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불능이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능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좌변은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 좌변 똑같은데 우변이 0이냐 0이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부정과 불능 조건을 가지고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정식 2개를 이렇게 써주지 않고 가로로 한 줄로 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이다. 왜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A하고 C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아무거나 2가지를 엮으면 됩니다. 셋 중에 어느 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참고로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만 해야지 A하고 C하고 이렇게 엮으면 이거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B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만약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부등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한 줄로 나오면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해가지고 2개로 나눠야 되는데,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2개 묶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른 거랑 또 하나로 묶거나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연립부등식 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방정식, 부등식, 풀이 방법은 비슷하지만 약간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연립 방정식에서 그 미지수가 x, y 외에 하나 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z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수가 3개가 되고 따라서 식도 3개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2개일 때랑 똑같다, 원칙이. 그 원칙이 뭐였죠? 문자를 소거해서 한 문자짜리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미지수 일단 1개를 소거해서 미지수가 2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 만든다. 이러면 이제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문제로 변하는 거죠.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서 2개의 미지수 값을 구한다.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 그 다음에 그 값을 거꾸로 대입해서 나머지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자를 소거해서 한 문자짜리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미지수가 3개일 때나 2개일 때나 공통된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가감법 혹은 대입법 이런 것이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교재에 보면 예도 나와 있고 개념 확인 코너에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필수 예제로 넘어가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필수 예제 1번.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문자 2개짜리 그리고 3개짜리가 있습니다. 일단 2개짜리는 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x나 y 중에서 하나의 변수를 계수를 맞춰서 소거하면 된다. 사실은 뭐 이 상수항을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항 소거해서 x의 가능식 하나 더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뭐 그런 이상한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변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x를 없애는 게 좀 좋아 보이죠? 뭐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은 x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x를 없애려면 첫 번째 기억, 요 식에다가 양변에 4를 곱하고 니은, 요 식에다가는 양변에 3을 곱하면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2x 마이너스 248y 이퀄 7428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식은 3을 양변에 곱하니까 12x 마이너스 15y 되고요. 자, 14 곱하기 3에요. 4, 3, 12에 42가 되겠다. 됐죠? 자, x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빼자. x를 없애죠. 그러면 뭐야 이거? 이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7y가 되고요. 28, 42, 마이너스 40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나요? 그러겠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요 뭐 xy의 관계식에다 아무데나 대입하면 됩니다. 위에든 밑에든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3x 빼기 2 곱하기 y가 지금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4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3x가 7 빼기 4에서 3 되고 x가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x와 y 답을 순서상으로 적어보면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되죠? 자, 1번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 3개짜리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는 하지만 어쩌다 보면 이제 풀이 과정에서 필요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해보죠.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z를 소거하는 게 제일 쉬워 보입니다. x, y보다는 z를 소거하는 게 쉬워 보여요.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z를 소거하려면 두 식을 더하면 되겠죠. 두 식 더하면 2x 플러스 3y. z는 소거됐고 우변의 상수는 8. 자,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해볼까요? 이거 역시 두 개를 더하면 z가 소거되겠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는 첫 번째 문제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죠. 요거는 이제 뭐 이 식 가만히 두고 여기다가 3배를 해서 그죠? 뭐가 됩니까? 9x 플러스 3y y의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첫 번째 식과 지금 만든 요 식을 빼면 그죠? y가 지워지겠죠. 아래에서 위로 빼도록 합시다.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3y, 3y가 지워지겠죠. 그리고 뭡니까? 9x에서 2x 빼니까 7x 되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7이 되네. 그래서 x가 1인 것을 알겠다. 자, x가 1이면은 이제 역으로 대입을 해서 하나씩 구하면 됩니다. x가 1이니까 y가 2라는 걸 금방 알겠죠. 그래서 y는 2다. 그리고 x, y를 구했으면 z까지 다 있는 식. 뭐 첫 번째 식이 제일 좋아 보이네. x, y 대입하고 자, 합이 6이 되려면 z가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z가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순서상으로 굳이 적지 않고 이렇게 3개 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되시죠? 자, 그 밑에 유제 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겠습니다.